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오늘 문득 창밖을 보니 지는 노을이 참으로 붉더군요. 저 노을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인생도 저 노을처럼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순간을 지나 이제는 차분히 어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 60. 공자께서는 이 나이를 이순 어른이라 하셨지요. 귀가 순해져서 세상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가려낼 줄 알고 서운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 나이가 되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불암씨, 우리가 친구 아이가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만데 이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져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붙들고 있는 인연들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감히 인생의 선배로서 오늘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그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한 당신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60세의 인연을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자산이고 사람 많은 게 힘인 줄 알았습니다. 경조사에 사람이 북적여야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곁에 100명의 지인이 있어도 정작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60년 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당신의 등 뒤에서 칼을 꽂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라는 말은 때로 가장 무서운 폭력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싫어도 웃어줘야 하고 돈을 빌려줘야 하고 내 소중한 휴식 시간을 그들의 하소연을 듣는데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듯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죽고 못 살던 동무였을지 몰라도 지금의 당신과 그 사람의 결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보내줘야 할 인연인 것입니다. 특히 60세는 내 영혼을 정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소음,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 그리고 내 귀한 평화를 깨뜨리는 무례한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예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황혼을 잿빛으로 물들일 인생의 암초들입니다. 이들을 곁에 두고서는 절대로 평온한 노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차 한잔 앞에 두고 저와 함께 마음의 수첩을 펼쳐보시지요. 당신의 곁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이 과연 당신의 남은 여정에 동행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꺼이 안녕을 고해야 할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잡초를 뽑아내야 그 자리에 꽃이 피듯 독한 인연을 끊어내야 비로소 당신의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의 문 밖으로 내보내야 할 첫 번째 부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불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직이라는 이름 아래 참 많은 것을 참고 삽니다. 특히 60대쯤 되면은 친구의 자식이 잘 됐다는 소식에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게 도리라고 배우며 자랐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자랑 한마디 하면은 묘하게 표정이 굳어지며 에이 그게 다 운이지 뭐라고 초를 치는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눈빛에는 묘한 생기가 도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위안으로 삼는 이들, 즉 시기와 질투를 우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긴 자들입니다. 불암이 자네 이번에 집 샀다며? 아이고 요즘 같은 불경기의 대출은 얼마나 받았어? 그거 다 비단이야.
이런 식의 말들 말입니다. 축하라는 껍데기를 씌웠지만은 그 알맹이는 독화살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이런 질투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투는 시간이 갈수록 노후의 초라함과 섞여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맑은 기운입니다. 사람이 내뱉는 말에는 언영엔이라 하여 영혼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 사람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은 내 무의식 속에 쌓여 결국 내 건강과 운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함께한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인이 새로 산 차를 보며 노인네가 무슨 이런 과분한 차를 타느냐고 비아냥거렸고,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는 소식에는 요즘 대학 나와봐야 백수지 뭐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결국 제 지인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약탈자들의 특징입니다. 60세 이후의 우정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기가 빨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씁쓸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계의 굴레일 뿐입니다. 질투하는 친구는 당신이 가진 것을 빼앗지는 못해도 당신이 가진 기쁨은 확실히 앗아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축제를 즐겨야 할 이 귀한 시간에 왜 타인의 열등감을 달래주느라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친구를 끊으면 누가 남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십시오. 독초를 품고 사느니 차라리 빈 들판을 혼자 걷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는 훨씬 유익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 사람, 나의 아픔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오늘부로 인연의 끈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빛나게 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타인의 질투를 받아내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남은 인생을 축복 속에 살 권리가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를 고민해야 할 부류입니다. 바로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평소에는 당신의 존재조차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희한한 인연들이 많지요. 1년 내내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이 친구 잘 지냈어? 하고 살갑게 굴 때가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면 결론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식 취업에 줄을 좀 대달라거나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소모품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정칭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에 우리는 거절 못하고 내 형편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남을 돕곤 합니다. 특히 예순이 넘은 우리 세대는 거절을 못해서 평생을 남 좋은 일만 시키며 살아온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가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60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요구에 휘둘리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 노후 자금을 축내거나 내 가족과의 평화를 깬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암씨, 자네는 여유가 좀 있잖아. 우리가 친구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해줘?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당신이 정말 힘들 때 곁을 지켜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당신이 한번 도와주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 도와주겠지 하며 당신을 쉬운 상대로 여깁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란 무엇입니까?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만날 때마다 그들의 고민 상담소가 돼야 하고 왜 그들의 경제적 결핍을 메워주는 구멍가게 주인이 돼야 합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이에게 노후 자금의 절반을 빌려주었습니다. 곧 갚겠다는 눈물 섞인 약속을 믿었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돈을 챙기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제 지인은 남은 평생을 배신감과 가난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사람을 믿은 대가가 파멸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존중과 예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의 없는 요구를 당연하게 하는 사람, 당신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할 암세포와 같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약점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은 도둑에게 집 열쇠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미안하지만 그건 내 원칙에 어긋나네. 그렇게 말했을 때 떠나갈 사람이라면 진작에 떠났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인연이 머물 공간이 생깁니다. 부디 당신의 귀한 정을 값싼 곳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가장 끊어내기 힘들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의 과거를 무기로 삼아 지금의 당신을 함부로 재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마고우나 부모님 때부터 알던 사이를 최고의 인연이라 여깁니다. 물론 귀한 인연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치열하게 공부하고 깨지고 다듬어져서 이제야 겨우 참된 어른의 모습으로 변모했는데 여전히 당신을 10대나 20대의 철없던 모습으로만 기억하며 함부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야, 네가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내가 네 옛날 모습 다 아는데 왜 그래? 너 예전에 술 먹고 실수하던 거 생각 안 나냐? 이제 와서 무슨 도덕군자 노릇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영원히 자기 발밑에 있어야 할 존재이거나 자신들과 똑같이 세속의 때를 묻히고 살아야 하는 동지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지만 우리 인생 안에서도 수만 번의 죽음과 탄생이 반복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60세가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허물을 벗고 비로소 자신의 본연의 빛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낡은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당신의 현재를 비하하고 당신의 영혼이 높이 날아오르려 할 때마다 발목을 잡아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정서에는 선후배나 오랜 친구 사이의 위계가 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덕을 쌓고 인격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존경의 마음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자네 정말 몰라보게 깊어졌구먼. 나도 자네를 본받아야겠으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당신의 아픈 상처, 과거의 실패 혹은 집안의 치부를 마치 전유물처럼 소유하며 농담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아가는 길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두려워 과거라는 감옥에 당신을 가두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은 자기 정화의 시간입니다. 나를 비웃는 자들과 어울려 허실실 웃어주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귀한 시간을 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보내야 합니까? 제가 연기 인생 60년을 살며 수많은 배역을 맡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들이 규정해 놓은 체불함이라는 틀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 틀을 깨고 나오려 노력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과거의 틀에 가두고 너는 원래 그런 놈이잖아 라고 낙인 찍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이별하십시오. 자네와 나는 이제 가는 길이 다른 것 같네. 이렇게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안다고 해서 당신의 미래까지 소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바람일 뿐이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지 않는 오랜 인연보다는 당신의 현재를 존중해주는 새로운 고독이 훨씬 값진 법입니다. 부디 과거의 사슬을 끊고 홀가분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찻잔이 비워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참 모진 소리를 많이 했죠. 끊어라, 버려라, 안녕을 고해라, 평생을 인내와 화합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오신 여러분께 제 말이 어쩌면 시린 겨울바람처럼 아프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미워해서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소중한 사랑을 진짜에게만 쏟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60년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마음을 길바닥에 뿌리고 살았습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밤잠 설쳐가며 남의 눈치 보던 그 세월들, 이제는 그 마음을 오롯이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돌려주어야 합니다. 불암씨, 그러면 정말 외롭지 않겠소? 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0세 이후에 겪는 고독은 처량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엄한 홀로 있음입니다. 왁자지껄한 술자리에서 가짜 웃음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는 것보다 조용한 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영혼과 대화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고귀한 일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했지만 인생의 종착역으로 갈수록 우리는 결국 단독자로서 신 앞에 혹은 자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내 곁에 나를 괴롭히던 악연들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히려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 혹은 그조차 없다면 나 자신이라는 가장 믿음직한 친구와 함께라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천해 보십시오. 무례한 전화를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를 이용하려는 자의 부탁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비웃는 자들의 모임에 나가는 대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펴거나 숲길을 걸으십시오. 그렇게 인연의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꽃이 핍니다. 70, 80이 되어서도 나를 설레게 하는 새로운 공부가 생길 수도 있고 뒤늦게 만난 소중한 인연이 당신의 황혼을 금빛으로 수놓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표정이 맑아질 것입니다. 독한 인연이 뿜어내던 탁한 기운이 사라지면 당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생 꿈꿔왔던 인자한 어른의 미소가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도 깁니다. 하지만 60세부터의 인생은 진짜만 남겨야 하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부디 남의 인생을 사느라 당신의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나쁜 인연은 과감히 버리고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오늘 저녁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남의 비 맞추느라 고생 많았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저녁 노을처럼 평온하고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사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최불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